전지적 농특이 시점. 전지적 이 농특이 시점. 전지적 농특이 시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손우기 사무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하나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농특위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그 회의의 결과가 나와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각 분과별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만나보고, 또 실제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각 주제별로 나눠서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축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또 농업에서 축산과 환경이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은요,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업분과의 축산소분과장을 맡고 계신 박일진 분과장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일진입니다. 네. 들어오시기 전에는 뭐 쫄지 않겠다고 그러셨는데 약간 안 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박일진 분과장님은 지금 축산분과, 소분과도 맡고 계시지만 그거 말고도 실제로 하시는 일이 많으시죠? 농사도 직접 짓고 계시고. 많죠. 네, 뭐뭐 하세요 지금 하시는 게? 소 키우고 있고요. 네. 한우 자조금 관리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주 한우협동조합이라고 소 키우는 농가들이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추천무이사도 하고 있고요. 더 많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얘기해요? 아니 근데 저 무슨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 소밥은 누가 먹여요? 우리 소밥은 누가 주지? 아니 소는 누가 줘? 우리 집사람이 줍니다. 그러세요? 그럼 부인, 그러면 소 키우시는 거 아니네요. 주장을 하죠. 우리 집사람은 나는 소 키우는 사람 아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소 키우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구나. 인정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 키우는 여성분들도 진짜 많아지셨죠? 많아졌죠. 훨씬 섬세하고 정교하고 네. 소도 잘 키웁니다, 남자들보다. 그래요. 남자들은 대충 덜컥덜컥 하는데 여자들은 그 섬세하고 정교한 면에서 도저히 남자들이 따라가지가 못해요. 네, 이건 전지적 박일진 시점이에요. 섬세하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남자들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되겠네. 전지적인 시점입니다. 전지적 농특이 시점! 그래요. 밝게 일단 이야기는 시작을 했는데, 왜 밝게 시작하냐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이야기가 그다지 밝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먼저 대한민국의 축산 현황에 대해서.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이후에 축산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가정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게 수입 축산물 구입 비중이 줄어들어가지고 역으로 그 모든 축산물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 규모도 그에 따라서 다 늘었죠. 돼지도 사육두수가 늘었고, 소도 늘었고, 닭도 늘었고, 전체 축종이 상당히 사육두수가 늘어가고, 축산은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아주 호황 국면이죠. 그런데 이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분뇨나 환경 오염에 대한 요소들, 또 냄새, 악취 이런 문제로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분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적지 않은데, 뭐 그런 다툼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또 그렇게 겪고 그러시죠? 제일 어렵죠, 그것이. 축산이 그 국민적으로부터 부정적 시각을 받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악취 민원이 상당히 크죠. 이게 계속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되는 거고, 그런 갈등이 결국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축산의 환경이라고 그러면 악취에 대한 것이 환경에 대한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죠. 악취만 개선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축산인들이 전부 다 악취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근데 환경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땅도 오염시키면 안 된다. 물도 오염시키면 안 된다. 기후위기에 또 부정적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는 쪽으로 환경의 영역이 자꾸 이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죠.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에 따른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려면 축산인들이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런 요구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처럼 이제 땅이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축순환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축순환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자성어잖아요. 일단 그렇죠. 사자성어. 네. 경자는 경종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축자는 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경종이라고 하는 건 씨를 뿌려서 그 이게 작물을 키우는 그 농업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축산은 동물을 키워서 사육하는 사육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경종과 축산이 순환을 하면 환경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아닙니까?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자라야 되는데 거름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그 이렇게 응가를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서 땅에서 키우기도 했듯이 가축의 이제 분유를 가져다가 땅에다 뿌려서 영양분을 올려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고 그 농작물에서 나온 거를 가져다가 이제 가축의 먹이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을 시키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 좋다 이런 게 경축순환의 핵심이겠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축산이 이렇게까지 국민들로부터 그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일은 없죠. 그래요. 축산의 축자가 이게 거물 현자하고 밭전자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밭을 검게 한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밭을 검게 한다고 하는 뜻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예전부터 이게 축산의 축자에 대한 개념으로 보자면 축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축산이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면 축산이 굉장히 국민적으로부터 공감대를 많이 얻을 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축산이 단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축산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사실 회식하면 고기죠.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 근데 고기를 키우고 먹는 데만 관심이 있지 키우는 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키우다 보면 분뇨가 나오는 거고 그 냄새가 나는 건 싫어하고 고기는 좋은데 자, 이러면 이게 어느 선 정도가 돼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애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농특위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환경 용량이라고 할 때 이제 그 환경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분뇨를 땅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게 활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못 들어가는 상태. 그렇죠. 이제 네. 그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냐. 네. 이제 그 수준까지가 사실은 그 축산의 적정 규모인데 그 이제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하면 결국은 축산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했을 때 네. 땅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축산의 규모는 네. 전적으로 땅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축산 규모는 그 환경 용량을 좀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감축을 하고 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네. 그 사육두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환경 허용 범위 내 적정 사육두수 관리 방안을 이제 농특위 축산소분과가 제2 그 과제로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축산소분과에서 또 지금 갖고 있는 과제들 어떤 거 있으실까요? 축산을 구조적으로 뜯어보면 기업이 한 50% 정도를 사육업에 진출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긴 한데요. 이게 추정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가 사육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정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축산의 50%는 기업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축산이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육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같이 사실은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네. 국민의 부정적 인식의 대상은 축산 농가들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기업은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모르죠. 이렇게 기업이 50%나 사육업에 진출해갖고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죠. 축산 대기업들이 전국의 대규모 농장을 사들이면서 정작 정부 보상금은 대부분 축산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농촌 축산 분야에서도 대기업 자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대기업이 축산을 한다고? 대기업 아니라고 해도 기업들 자본이 들어와서 축산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이 축산하는 방식은 어떤 식입니까, 그러면? 일단 기업이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기업은 안 보이는데 네. 그 어떻게 뭐 하청을 준다? 뭐 이런 겁니까? 이게 그렇죠.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하죠. 농장은 농가가 소유하는데 일종의 종자, 네. 또 사료도 다 대주고 그 사육비의 일부를 노동력의 비용으로 해서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이 사육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많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기업이 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는 기업이 농장에다가 자본 출자를 하는 형태가 있어요. 자본 출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소유주, 그 농장 소유주는 2명인 거예요. 기업과 농가. 근데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농가인지 기업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위장된 형태로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하면 한 50% 정도 될 것이다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형 축산들이 자꾸 늘어나면 농민들에게는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국민들 부정적 인식은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인데 기후 위기는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하는 문제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축산 규모가 많다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결국은 많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사육주 수가 자꾸 늘어나면 이것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의 그 주 타겟이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이 축산에 참여하는 방식은 한두 마리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규모 사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대규모 사육을 목적으로 하면 자꾸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축산의 규모도 그렇게 해서 확대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농특위에서 또 축산소분과에서는 그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기업은 할 일이 많죠. 왜냐하면 사료도 생산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공도 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네. 유통도 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판매도 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네. 할 일이 많아요. 사육이 아니더라도. 사육은 사실은 농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농촌 현장은 사실은 농민한테 맡겨야죠. 그 농민들의 돈벌이 수단이고 농민들의 생계 수단인데 그걸 자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농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침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 진출 사례들을 모두 다 꺼내서 이게 드러내놓고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업 축산으로 할 건지 기업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겠죠. 기업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는데 그 기업의 정의를 어떤 것을 기업 축산으로 하겠다고 하는 정의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네. 기업이 이렇게 사회공업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에 많은 부담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것이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전에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이게 기후위기로 온 세계가 떠들썩한 마당에 다행히 거기에 그 기후위기에 영향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같이 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사육의 규모를 좀 줄여줘야 농민들의 피해를 덜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기업의 사육업 규모를 좀 감소시키기 위한 기업 규제 방안을 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그 한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이 거의 진출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진출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축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우는 것, 네. 진입 장벽을 세우는 것. 네. 이것이 이제 그 농특위 축산소분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축산 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어느 쪽으로 좀 어떻게 만들자 뭐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축산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은 일단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 축산에 대해서 규모를 줄이게 하기 위한 어떤 규제 방안들도 있죠. 네. 그게 이제 환경 쪽에 그 환경법도 있고요. 농림축산부 쪽에 오면 그 축산법도 있고. 그래서 축산법 쪽에서는 기업을 애초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법 쪽에서는 다양하게 많아요. 대기환경보전법도 있고 또 방류수 수질 기준도 있고. 네. 이게 법제도가 이게 기업의 정의만 명쾌하게 내린다고 하면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의 규모는 줄어들겠죠. 농가의 규모는 유지가 되고. 네. 그러면 기업의 규모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육주 수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실 적정한 사육두수를 관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소분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죠. 시끄럽죠. 아하. 축산농가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그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는 그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조금 감축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당연한 게 당장 사육두수를 줄이면 그 생산이 주니까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걸 걱정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전자의 내용이 기업 축산을 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기업 축산을 규제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사육두수를 감축하려고 했던 것이지 아, 농가의 그 사육 규모를 줄이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절반 정도가 기업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육두수는 그 감축할 거다. 감축하면 그 감축된 것을 가지고 가면 농가한테 피해도 없고 그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적정 사육두수 그 관리를 하자, 그 관리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사육두수를 약간 조정하는 게 농가 소득에는 더 이득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국민적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적 신뢰를 다시 우리 축산농가들이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축산이 지속 가능하느냐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결판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는 문제예요. 그럼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적정 사육두수 그 관리 방안이고 그 제도로서 적정 사육두수 관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그 내용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사실은 여기도 사육두수 때문에 민감한 건 결국 돈 문제인데 소득이잖아요. 축산농가들이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경영 안정시키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축산 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하는 문제를 또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 분야의 공익형 직불제는 결국 축산 농가들한테 주자는 게 아니고요. 축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분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뇨 문제는 결국은 그 경종, 땅이 받아줘야 축산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종 농가들한테 그 주자 하는 얘기예요. 이게 화학비료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 이게 양분이잖아요. 네. 근데 축산은 그 사육 과정에서 나온 분열을 가지고 만든 양분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 양분은 앞으로 그 지속하기 어렵죠. 결국 어느 시점 가면 이건 폐기돼야 되겠죠.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그 화학비료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전환을 시켜줘야죠. 전환을 시키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고 화학비료를 퇴비로 전환한다는 것이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화학비료 쓰면 훨씬 농사 짓기 편해요. 그래요. 근데 그 편한 것을 경종농가한테 포기하게 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경종농가들한테 그 도움을 주자. 경축순환을 하는 경종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자 해서 그 고민했던 것이 공익형 직불제고. 네. 또 한 축으로는 축산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축산 농가들에게도 공익형 직불제를 주자. 이제 이것이 하나가 더해졌죠. 그러니까 중심은 경종 농가한테 그 경축순환 직불금을 지급하자. 네. 이것이 공익형 직불제 주 내용이고 더하기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는 축산 농가들한테도 직불제를 지급하자 이런 내용을 좀 방향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는 저는 그 기본형보다는 선택형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다양해져야 되고 네, 강화돼야 된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의무를 이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무 그 이행 대응으로 네. 직불제를 지급하고 하는 방식이 훨씬 우리 농업 환경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경관직불금이라는 게 있죠. 너무 많아요. 이유는 축산직불금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결국은 거기도 기본이 경축순환이 기본이에요. 경축순환이 기본이 돼서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직불제 그 소득이
전체 농업 소득의 한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런 나라들도 있죠. 그러니까요. 스위스나 뭐 이런 곳들. 네. 그 제가 유럽을 가서 봤을 때 그 유럽에 막 이렇게 그림같이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소들이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참 예쁘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거를 EU에서 정부가 경관직불금이라는 걸 줘서 그걸로 소를 그 가축식 이제 저 공장식으로 이렇게 밀집해서 키우지 않아도 소득이 보전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오스트리아 농민을 만났는데 그 농민이 하는 얘기가 참 놀라웠어요. 당신들이 이게 그 차로 쭉 오면서 창밖을 보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게 거저됐겠냐. 아, 그게 그 경관이 거저됐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누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했다. 농민들이 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의 관광산업에 이바지하는 산업이 역군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농민들하고는 우리 농민들도 저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그 자기가 공공 영역에 근무하는 준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축산하시는 분들께서. 예. 그러니까 이건 그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 국가 전체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리고 농업 환경을 지키는 또 관광산업을 그 이어가는 산업 역군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좀 저런 의식으로 전환이 돼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지적 농특이 시점! 저희가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재밌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또 프로그램을 만들면 계속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 요거는 또 내년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소분과가 사실은 제한이 있죠? 기간 제한이 좀 있죠? 예, 그렇죠. 그 안에 지금 이런 과제들을 다 논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간은 정해져 있고 논의 과제는 너무 무겁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축산에서 너무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갈리고 다 이해관계가 다르시니까 그걸 조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쓰고 계세요 진짜. 제가 맵집이 좀 좋아요. 맵집이 보기보다 은근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탄탄하세요. 근육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과가 남은 앞으로 과제들 이제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라는 각오를 한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이제 저희가 그 준비한 의안은 어느 정도 내용의 가닥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사실은 본회의 그 의결을 거치는 것이 이제 최종 과제인데요. 일단 그 우선적으로 거기에 그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본회의 의결에 우리 의안이 지금 거의 그 완성된 대로 네. 좀 관철이 되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축산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는 축산이 아니고 국민적 사랑을 받는 축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네. 저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고기 반찬과 고기 이 회식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만큼 우리 축산이 얼마나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는지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농특위의 모든 거 속속들이 파헤쳐보고 이야기 들어보는 전지적 농특위 시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농특위 농업분과의 축산소분과 분과장 맡고 계신 박일진 분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